이런 비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약물 치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통증을 완화하는 게 거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가지고 병을 완전히 없앤다거나 근본적으로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관리, 체중 줄이고 운동하고 자세 바로하고 관절을 만약에 너무 많이 혹사시키거나 많이 쓴다면 그런 걸 피하고 하는 그런 관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퇴행성 관절염에서의 관절 보호 방법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할 때에는 약을 씁니다. 약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은 병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통증을 줄이는 겁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약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타이레놀 같은 약이 대표적인 약이 되겠고요. 그 말고도 이제 소위 소염 진통제 같은 약들도 많이 쓰고 아주 약한 마약성 진통제도 쓰고 진짜 마약성 진통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씁니다. 그 외에 이제 그 관절 안에다가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놓기도 하고 하이알유로난이라고 하는 주사를 놓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루코사민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약을 쓸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약이든 간에 그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기 전에는 그 환자분한테 이 약을 쓸 때 얻을 수 있는 이익하고 생길지도 모르는 부작용하고 저울질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건 이제 의사도 저울질을 해보고 환자분하고 상의해서 환자분도 저울질을 해봐서 생길지도 모르는 부작용이나 불이익보다 이익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어떤 약도 부작용은 완전히 없으면서 나한테 좋은 일만 해주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경우도 약은 대가가 어느 정도 있다는 그 생각을 머리에 갖고 약을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 점입니다. 타이레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지만 그 타이레놀도 사실은 부작용, 간독성 같은 그런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비교적 그 다른 그 소염 진통제나 다른 약제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쓰는 것이 권장이 되고 보통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서 쓰는 타이레놀의 용량은 보통 타이레놀 한 알이 500mg이나 650mg짜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루에 4g까지도 쓰라고 권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용량을 쓰는 거죠. 그 500mg 한두 알 드셔가지고는 퇴행성 관절염에서 이 관절 통증을 타이레놀로 줄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진통 효과가 좀 약한 게 탈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여러분 중에 또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정형외과라든지 동네 병원에 갔을 때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제일 많이 처방받는 약이 소위 소염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스피린하고 비슷한 성분의 약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진통작용만 있는 게 아니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도 있고 해열 작용도 같이 있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이런 약들의 공통적인 부작용이 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위장관 부작용하고 심혈관계 부작용입니다. 위장관, 왜 소염 관절약 먹으면 속이 아프고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속이 불편하고 아픈 게 단지 그냥 증상으로 더부룩한 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위나 십이장에 궤양을 만들거나 출혈을 만들거나 천공을 만들거나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는 때로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약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옛날에는 별로 주목받지 않았지만은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 심혈관계 부작용이에요. 심혈관계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증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아니면 중풍 이런 거를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의 대표적인 건데 이런 소염 진통제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는 중풍이라든지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전에 협심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중풍과 같은 그런 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관절이 아프거나 해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소염 진통제를 의사가 처방하려고 하면 내가 과거에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소염 진통제를 쓰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정한 약은 피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를 함부로 이렇게 쉽게 쓸 그런 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장관 부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런 소염 진통제 같은 걸 잘못 먹으면은 위궤양, 십이장 궤양 같은 게 생기고 출혈이 생겨가지고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위장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그 궤양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는 위장관 약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소위 그 콕스2 억제제라고 이런 위장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런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제들은 이 콕스2 억제제라고 하는 약제는 또 심혈관계 질환의 부작용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그 전문의와 이런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할 때는 특히나 잘 상의를 해가지고 다른 내가 동반 질환은 없는지, 내가 다른 병이 있어서 어떤 약은 써도 되고 어떤 약은 써도 안 되는 걸 잘 따져보고서는 써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절 안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는 겁니다. 이걸 뭐 뼈 주사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특히 이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이 붓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관절 안에 주사를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고 안전한 것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이 안전한 것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3개월은 띄우고 한 관절에 한 번씩 맞아야 되고, 너무 자주 맞는 건 관절을 손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3개월은 지나서 3개월이 최소한 지난 다음에 한 관절에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도 상관은 없고요. 이거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관절에 물이 차거나 통증이 있는 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에 물이 차거나 할 경우에는 그 무릎 안에 그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스테로이드를 먹는 것입니다. 전신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건데,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옛날에 그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약 분업이 안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의약 분업이 불분명하고 사실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서 주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또 그 전에 많이 횡행했던 것은 약국에서 그냥 멋대로 약을 처방해서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있는데 서울의 모 종로 이런 데 가보면은 관절 전문 약국 이런 게 있습니다. 관절 전문 약국. 그래서 옛날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대부분인데,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은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전신적으로 처방하면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증상이 좋아지세요. 굉장히 정말 날아갈 것처럼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지만 근력을 강화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웰빙 센스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내가 통증도 좋아지고 굉장히 좋아진 것처럼 느끼지만은 장기간 오래 드시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페이스라고 보름달처럼 얼굴이 둥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백내장 또는 고혈압, 당뇨병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초래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라고 한, 아까 제가 소염 진통제나 뭐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이런 약들이 다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약은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있고 없는 경우에는 안 생기지만,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은 장기간 오래 먹으면 거의 100%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약인데, 퇴행성 관절염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또는 단기간이라도 전신적으로 먹는 약으로 처방받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굉장히 흔해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이런 그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이 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먹는 약에 대해 하고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절 안에 하얄유로난이라고 하는 주사를 이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라고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또는 5번 정도를 주사를 맞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얄유로난이라고 하는 성분은 관절 안에 있는 그 윤활제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윤활 역할을 하는 성분을 무릎 관절 내로 주사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되긴 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한테서만 효과가 있고, 아주 가끔은 오히려 주사를 맞으면 염증이 더 악화되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